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도 1521페이지 넘어져 3번 위임의 효력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넘어져 3번의 위임의 효력 1번의 수임인의 의무 양가 1번의 위임 사무 처리 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위임의 본질에 따른다는 것은 위임계약의 목적과 그 사무의 성질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반가로 1번에 위임은 위임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수임인은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렇지만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수임인은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지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사정이 급박하여 그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위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반가로 2번에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 성관주의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1522페이지 이 주의 의무는 위임이 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위임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일부 견해는 무상 위임의 경우에는 무상 수취인의 주의 의무에 관한 제695조를 적용하자고 하나 이러한 해석은 위임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점을 간과한 것이고 또 법적 근거도 없다. 수임인이 위임의 본질조차 성관주의로 사무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는 위임인에게 채용을 이행한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는 소송 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거두 변론 기일에 이의를 출석하여 공소 취하로 간다고 위임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변호사가 위임인에게 상고 제기 기간을 잘못 고지하여 상고의 기회를 잃은 경우 변호사가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그 패소 부분에 계산상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임인에게 그 판결의 상소와 내용과 상소한 때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언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물건에 설정된 금전상이 있어서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지 미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 및 그에 수반한 후 신용보증조사를 위탁받은 은행이 제출받은 주인목표 초본과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주인목 번호의 정정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해내지 못하여 정정 전에 주민등록 번호로 신용조회를 하지 못한 경우 관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익물들의 통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세청장에 대한 사전 회시 등 수익물 등의 관세 물품 품목 분류 번호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세관과 세율로 수익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에는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사치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로서 지급 은행에 소송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양가로 이은 금융기관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계열사에 대한 담보대출에 관하여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고 오히려 그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면서 계열사의 담보 제공 능력 및 대출금 상환 능력의 유무, 신용대출 전환이 보험감독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통상의 합리적인 방법인지 여부, 신용대출 규정 및 기업체 종합평가표 작성 기준에 비춰
계열사에 대한 기업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위 신용대출 전환에 관여한 금융기관의 임원들이 성과는 뭐 또는 충실한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양가로 디귿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위임의 본질에 쫓아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질을 쫓아 업무 처리를 하였다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될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다. 1563페이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자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방과 3번에 위임은 당사자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제682조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복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을 때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하나의 복위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어 수임인이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 복수임인의 행위에 의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수임인은 그 복수임인의 선의 또는 감독의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며 그런 때라도 수임인의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을 선임하였다면 복수임인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위임인에게 통지나 해임하는 것을 해태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한편 복위임의 경우 복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123조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23조 1항은 준용될 여지가 없고 제123조 2항이 준용되는 결과 복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에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서 같은 권리의무 관계가 생긴다. 그런데 이 권리의무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본래의 관계의 범위와 복위임 계약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한정된다. 그리고 위임인과 복수임인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도 위임인, 수임인 사이의 위임관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양가로 1번에 그 밖의 의무, 반가로 1번에 보고 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반가로 2번에 취득물 인도 의무. 수임인은 위임 사무의 처리를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과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때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물건같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진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68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임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 1524페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야 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토지의 실소유자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조합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그 후 용도 변경이 부결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주택조합과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제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및 가처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준 사안에서 수임인은 이 추가 매매대금 중 토지의 정당한 시가에 상응하는 금원을 민법 제684조 1항에 따라 위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반가로 3번에 취득권리 이전 의무. 수임인은
위민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민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권리가 처음부터 위민에게 귀속되므로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금 한 번에 금전 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민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다면 배상하여야 한다. 방가로 5번에 기타의 행위 의무. 수임인은 신의 측에 기하여 기타의 행위 의무도 부담한다. 그러한 의무로서 보호 의무, 통지 의무, 설명 조언 의무, 정보 제공 의무, 비밀 유지 의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병원은 입원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보호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구분 건물의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의 신청 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절차를 마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의무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건축주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구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건물을 촬영을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때에는 건축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알려주고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며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가 없더라도 사고신고 담보금에 예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수표 소지인이 당해 수표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게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나중에 확정 판결 등을 통하여 정당한 소지인임을 증명함으로써 사고신고 담보금에 의한 직접 청구권이 생기므로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승소 판결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매우 실효성이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을 위임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임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 의무가 있고 세무자는 위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임인이 납세자가 위임 사무를 처리할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525페이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세무 전문가에게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은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 의무가 있으며 관세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의뢰인이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무사는 등기 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 업무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 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 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된 범위 안에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한 등기가 적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중개업법에 정한 중개 대상물의 범위 외에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이 1번 수임인의 의무, 양가 1번의 위임사무 처리 의무가 제일 중요하고요. 2번에 그 밖에 보고 의무, 추동 인도 의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2번에 위임인의 의무, 맡긴 사람의 의무, 양가 1번의 비용 선급 의무, 위임 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인은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687페이지 양가로 2번에 필요비 상환 의무 수임인의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은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양가로 3번에
채무 대변제 의무.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는 위임인에게 자기를 가름하여 이를 변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수임인의 대변제 청구권은 수임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수임인에게 대리권이 있으면 수임인의 위임 사무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채무는 처음부터 위임인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임인에게 대변제 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비용 상급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임인은 두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양가로 4번에 손해배상 의무. 수임인은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은 그 배상 책임이 있다. 1526페이지. 민법은 위임인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모든 위임에 적용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위임이 무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무상위임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양가로 5번에 보수지급 의무. 방가 1번에 민법상 위임은 무상위 원칙이어서 위임인의 보수지급 의무는 보수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무기적으로 보수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유사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보수지급에 특약이 있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판례도 소송인이 따른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도 같은 견지 있다. 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사사건의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의 재판의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 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본인과 변호사 사이에 위와 같은 소재기에 하지 아니한 사무 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건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방가 1번에 보수의 종류나 보수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사무처리가 일정한 효과를 거둔 때에 추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여도 무방하다. 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가 특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으면 후급이 된다. 즉 수급인은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할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항소심 사건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 등의 위임 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항소심 판결이 송달되어 위임 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으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된 항소심에서의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 등의 소송 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사건을 위임 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1527페이지 항소심 사건의 소송 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 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의사의 진료 의무는 결과 채무가 아니고 수단 채무 의무로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하였으면 그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고 그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한다. 방금 3번의 수임인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뿐만 아니라 후불의 일시불 보수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위임이 수임인의 유책 사유 종료 때에도 비율에 의한 보수도 청구하지 못하나 보수가 정기 분할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위임 계약 당시 수임인에게 착수금을 선불로 지급하면서 그 착수금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수임인이 소송 위임 계약에 따른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사무를 처리하던 중에 위임인을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위임인을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러자 위임인이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송 제기로 인한 신유관계를 이유로 수임인에게 소송위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관하여 소송위임 계약과 관련하여 위임 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의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 처리 부분에 관하여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금액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액에 동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